김정은이 주위에는 정말 거화들로 뭉쳐진 일명 예전에 뭐 중국의 그 암살단 뭐 금이호위대나 이런 네네.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진짜 그런 거화들로 수령이 딱 키우는 이런 거화 부대가 있어요. 그게 진짜 경호원들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해를 맞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예전에 북한에서 김정은 경호원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원허철님을 모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경호원으로 있다가요. 올해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허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경호원이라고 하면 정말 네. TV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영상을 찍게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북한군이 어떻게 언제 입대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14년도에 입대는 했고요. 네. 12년도부터 뽑기 선발이랑 이런 데 조금 많이 불려다녔어요. 많이 불려다니다 보니까 아마도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김정은 경호원이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그 엘리트를 뽑기 위해서 그 선발 과정이 굉장히 막 타이트할 것 같아요. 네. 그 선발 과정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군에 나가기 한 2년 전에 뽑아서요. 네. 거기에서 정말 500명을 뽑았다면 훈련을 먼저 시키거든요. 네, 넉 달간의 훈련을 걸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도 다 시켜요. 머리배낭 25kg를 쥐고 네. 저희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시를 한 바퀴 돈다는 게 정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들고 또 제 시간에 도달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쳐내고 이렇게 하니까 한 5명 정도가 입대를 하게 됐고요. 또 그게 저희가 그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는 네. 20명 정도 인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모인 인원이 20명이. 뭐 1훈련소와 2훈련소로 나누어졌다고 했는데요. 네. 잠깐 저희는 20명 정도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서 훈련을 6달 동안 받았거든요. 6개월 받으면서 정말 보니까 정말 탈영하고 싶은 생각도 나긴 나지만 뭐 어쨌든 긍지가 있으니까 견뎌야 되겠다. 네. 이렇게 돼서 그 6개월을 좀 훌륭하게 마치고 경호원 선발이 됐습니다. 일단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학생 때 신병훈련 4개월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훈련들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훈련들은 뭐 머리배낭 쥐고 뭐 이외에도 훈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훈련들이 그렇죠. 있었죠? 이상하게 제가 딱 하지 못하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제가 철봉, 병행봉 이런 것은 제가 아예 못했어요. 근데 철봉, 병행봉 같은 건 또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권투장갑을 주면 클럽을 주고 네. 그냥 1대1 테스트 맞히기나 이런 것을 기본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동작의 민첩성과 겁이 많은가 없는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이런 기본 판단력을 키워주는 훈련이었어요. 정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500명 중에 5명이면 진짜 네. 1%만 가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신병훈련 4개월 받고 진짜 군대에 나가서 네. 또 신병훈련을 받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6개월 받는데 추가로 몇 개월 받나요? 저희도 6개월을 군에 입대해서는 6개월을 받았고요. 아. 하지만 저희는 4개월 사회에서 받은 훈련 기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건 군대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데 네, 그렇죠. 아무튼 자대 배치 같은 네. 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서석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 소속은 없고 제대될 때는 그냥 여느 병정처럼 이렇게 제대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혜택은 너무나 많아요. 혜택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제가 일단 또 군에 입대했다가 경호원 하다가 집에 내려왔을 때 저희 집에서 북한인 배급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배급을 받고 있었고요. 대학에 오면은 여느 974 제대군인도 3점이면 합격이거든요, 대학에. 하지만 저희는 1점이면 합격이었어요. 네, 974보다 좀 높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것저것 대우가 너무나도 많죠. 974는 저는 모르는데 네. 974는 또 어떤 부대예요? 네, 974는 여느 다른 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기에는 974는 김정은을 경호하는 부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알고 군에 나갔지만 네. 군에 나가보니까 물론 경호를 하는 건 맞는데요. 네. 저희 저택이나 별장이나 이런 데를 경호하는 분들이지. 그리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인원수가 모자랄 때마다 주변 정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74를 쓰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진 않습니다. 974는 군부대인데 김정은 저택이나 이런 네. 별장들 이런 걸 그렇죠. 관리하고 경비 서나 보네요. 네.
아, 그런 사람들보다는 혜택이 좀 많다. 네. 그렇다면 군 생활한 지역은 어디예요? 네, 저는 군생활 평양에서 했어요. 아, 평양. 네. 저희 고향에서 했네요. 아,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0년을 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아. 군 생활 기간은 또 어떻게 돼요? 네, 저희는 13년이고요. 13년이 돼서 제대되는 군인들은 얼마 없고요. 두세 명 정도 제대된다면 많은 정도? 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군간 발탁이 돼서 저장들이나 이런 다른 부대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럼 평소에 생활하실 때, 뭐 훈련 받으실 때나 뭐 생활하실 때 네. 군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TV에서 보기로는 그 양복 이런 검은색 종장을 네. 입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걸 입었어요? 네, 뭐 평상시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군무 나갈 때나 군복을 입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은 날보다 정장을 입고 지낸 날이 아마도 한 3분의 2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보고품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김정우 경원이면 네. 어땠어요? 부대에서 군복을 1년에 한 벌을 주고요. 네. 네, 또 정장은 1년에 대 6벌을 줍니다. 네, 엄청 많이 주네요. 그렇죠. 뭐 신발 같은 것도 저희는 지하적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요. 신병 때나 신어봤고 네. 또 군 하나 구두로만 저희는 다 썼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군 생활은 아니네, 솔직히. 네, 그렇죠. 진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았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70원을 받았는데 이병 때 70원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근데 허철 씨는 얼마를 받았어요? 네, 저희는 한 400원 정도였는데 네. 일단 저희는 월급을 받아도 쓸 데가 없었고요. 아, 제일 제 모든 것은 담배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부대에서 내주고 있었어요. 진짜 네. 400원을 받았다고 이병 때. 네. 야, 진짜 일반 병 중에 거의 뭐 상병 전혀 갈 사람보다 더 많이 받네. 그렇죠. 와, 진짜 혜택이 굉장한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을 본 적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봤습니다. TV로 본 거 말고요. 아, 뭐 TV로 본 거는 본 것도 아니죠. 아, 진짜요? 네. 진짜 실제로 이렇게 김정은 다니는 거 봤어요? 네, 그렇죠. 아, 실제로 봤다고요?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그 김정은 보면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그 약간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 보면 사진 찍자고 하잖아요. 네. 사진 찍어봤어요, 같이? 저희가 또 긍지가 되게 높으면서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것이 그 사진 찍는 건데요. 저희는 사진을 단 한 번도 못 찍습니다. 군 복무 전역할 동안 사진을 찍어본 군 선배님들도 없었어요. 아, 사진은 아예 뭐 찍는구나. 네. 핸드폰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핸드폰 갖고 가서 사진 셀카 한번 찍으면 되잖아요. 아, 네. 뭐 저희는 행사 군무를 서다가 네. 주머니에 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쪽을 향해서 선이 이상하게 흐르면 네. 저희는 저희 군무성원들한테 같은 군무성원들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네, 아나 씨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김정은이 굉장히 막 몸 상태가 안 좋고 이상설도 있었잖아요. 건강 네. 이상설도 있고 했는데 그때 저희도 약간 진짜 김정은이 죽는 건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생겼을 때 대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네. 혹시 대타가 진짜 있나요? 네, 대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네, 진짜로요? 저도 구수는 모르지만요. 네. 김정은이가 어느 비밀 핵기지를 네. 현지 지도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네. 뽑혀서 갔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비밀 핵기지가 아니고 어느 인민군 부대를 현지 시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네. 저로서는 약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북한에서 김정은만큼 퉁퉁한 사람을 그렇게 7명씩이나 뭐 몇 명씩이나 이렇게 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잘 어,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뭐 대타라고 하니까 네. 정말 성형수술까지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 경무했던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네, 저희 속에서도 말이 좀 오간 적이 있습니다. 130kg가 나가는 그 김정은을 만들어냈다고요? 네, 그렇죠. 진짜 대단하네. 그렇다면 뭐 김정은 솔직히 뭐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김정은 행사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실제 김정은인지 아닌지 모른 적도 있겠네요. 네, 저희도 모르는 적이 있어요. 하지만 뭐 군무를 좀 오래 서다 보면은요, 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건 아니네 이런 감이 드는 거는 있어요. 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뭐 곡산공장 현지지도 했는데 곡산공장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이러면 김정은이는 해결을 해줘요. 근데 즉시로 북한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 보내라 이렇게 되는데 네. 대타는 말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북한 눈치를 봐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걸로 딱 알아차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는 그냥 군무를 서다 보면은 이거 뭐 한두 번 봐가지고 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계속 같이 진짜 김정은도 모시고 저도 아직까지는 대타가 누군지 못 봤어요. 5년 동안 정말 김정은이 따라다녔건만 못 봤고요. 네, 하지만 저희 조상 같은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상설 생겼을 때 대타가 있다는 게 실제네요? 네. 그럼 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저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냥 아, 5, 6년간 네. 5년 군 생활 하셨는데 그 탈북하실 때 최종 계급은 어떤 거였고 그리고 뭐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년 네, 한 군인, 그렇죠. 13년 한 군인들이 있는데 최종 계급은 뭐 뭘로 이렇게 전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상급 병사로 전역이 아니고요. 저는 좀 탈영식으로 이렇게 도망쳐서 부대에서 나왔고요. 아, 셀프 전역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저장은 계급이 서자였습니다. 저장이 서자라고요? 네, 저장이 약간 분대장 개념인가요? 아니면 중대장 개념인가요? 분대장 개념이죠. 예? 분대장이 서자라고요? 네, 그렇죠. 와. 저가 또 몇 명이 안 돼가지고 10명 미만이거든요, 한 계좌가. 하지만 그 서자였거든요, 저장이.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역할 때 최종 계급이 어떻게 돼요? 뭐 병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상급 병사가 최고예요. 아, 그럼 허철 씨는 최고로 셀프 전역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도 7년, 5년, 6년, 7년 여간에 다 군관학교에 빠져가지고 네. 네, 상급 병사 이상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상급 병사가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전역하시고 나서 군관학교로 가실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뭐 바로 집으로 가실 생각이었어요? 저는 좀 5년 만에 군관학교에 갔다가 셀프제대 된 사람입니다. 아, 네. 군관학교까지 갔었어요? 네, 갔었습니다. 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선택 굉장히 잘하신 네. 것 같고요. 경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돌아가요? 네, 경호원들의 하루 일과는요, 네. 뭐 정말 일과표처럼 돌아가는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냥 기상 시간과 잠잘 시간만 있기는 있는데요. 네. 뭐 실행이 되는 게 없어요. 밤 1시에 갑자기 네. 기상, 폭풍 나와 하면은 그냥 저희는 무장을 갖추고 나가면 되고요. 아. 차에 타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일과표대로 진행한 적은 아예 없고 일과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과표는? 뭐 일과표는 기상 시간과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 그 외에는 없어요. 구애는 아예 없어요? 네, 없어요. 저희 와. 그냥 다 휴식 이렇게 돼 있거든. 제가 가끔 가다가 네. 여기 대한민국 친구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김정은 경호원들이 김정은 죽이면 네. 독재는 끝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허철 씨가 군생활 하실 때 네. 김정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의도가 보였다거나 그래서 뭐 처형당했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저희가 군 생활을 할 때는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정말 회의실에서 전다고 하여 그냥 나가서 총살시킨 뭐 이런 책임 일꾼들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뭐 김정은 경호원들이 김정은 죽이면 되지 않냐. 네. 사실 그게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도 김정은을 경호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직접적인 경호원이 아니고 저희도 간섭적인 경호원이거든요. 아, 네, 김정은이 주위에는 정말 고아들로 뭉쳐진 일명 예전에 뭐 중국의 그 암살단 뭐 금이호위대나 이런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진짜 그런 고아들로 수령이 딱 키우는 이런 고아 부대가 있어요. 그게 진짜 경호원들인데, 네, 그 경호원 한 명이면 저희 두 계좌 같은 거는 눈 끔쩍 안 하고 제끼거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와, 그럼 일단 간접 경호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네, 핵심 또 그렇죠. 경호원이 있겠네요. 네. 그 군방 고아들로 이루어진 경호팀이 또 이렇게 핵심적인 경호팀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TV에서 보기로는 그 판문점 나왔을 때 네. 뭐 몇 명이 이렇게 차로 쫙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김정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하던데 그 사람들인가요?